법률적 검토 없이 기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린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고 있는데 굳이 제가 또 촬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를 처리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기업 양수도 시 검토하여야 할 계약서 작성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M&A,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여러 사유로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셨던 또는 양수받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미리 법률 자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발생 빈도가 좀 낮죠. 하지만 법률적 검토 없이 기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후자와 같은 경우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업 양수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겨서 원했던 기업 이전이 원활해지지 않을 때 당사자 간 송사나 분쟁이 표면화되었을 때 비로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검토하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기업 양수도 계약 체결 시점에는 당사자들 모두 각자의 청사진이 있고 자금의 운용 계획이나 기업의 운용 계획들을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기업을 넘기시려는 분은 기업을 매각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대금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기업을 넘겨받으시려는 분은 자기가 인수하는 기업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이때 이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조언을 받고 안전장치를 계약서 등에 마련하고 실사 과정을 거쳐서 그 가치를 객관화한다면 제일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관심 있는 부분의 협상에만 에너지를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의 다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알아서 진행되겠지 하는 마음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계약서 샘플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양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단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의 하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이 알아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오면 단지 대표자는 도장을 찍고 악수를 하고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앞서던 사례가 전형적인 양수도 계약 시 진행되는 모습이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잘 처리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야겠죠. 귀찮지만 꼼꼼하게 향후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약서에 담아야 할 부분을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간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에 담겨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할 것이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한 대리권 자격 수여 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당사자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책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하시고 당사자 확인 절차를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상 목적물과 관련해서는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확인적 의미에서라도 계약서 내용에 편입시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중요 자산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직전에 관련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행에 있어서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시뮬레이션을 다 하시고 이를 계약의 내용에 상세히 기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행에 있어서 개발 인허가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귀찮으시겠지만 필요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셔서 상세히 기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활용하시는 부분을 권해드립니다. 진술 및 보증 조항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진실됨을 보증한다라는 의미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어떤 협의되지 않았던 우발 채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우발 채무로 인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근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구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과 관련해서는 채무 불이행 시 책임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부분과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위약벌 조항을 통해서 손해액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진술 및 보증 조항과 연계해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계약서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여러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바로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지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계약서 내용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의 일부분에 무효가 있는 경우에 나머지 부분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 양수도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히 진행하시는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